네, 코딩으로 푸는 수학 기초 파이썬. 이번 시간에는 딕셔너리 자료를 활용해서 데이터 관리하는 예제를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데이터라고 했을 때 데이터들이 흩어진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런 데이터들이 흩어진 정도들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어떤 자료형이 있는지 우리는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을 갖게 될 거예요. 즉 키와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료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딕셔너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고요. 그럼 딕셔너리 자료형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흩어진 정도, 우린 그거를 분산이라고 하는데, 수학적 개념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산과 표준 편차, 즉 얼마나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 데이터를 단순히 평균을 내서 해당하는 그 모집단 A와 B를 비교하는 거,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해석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것도 해당하는 통계 분석을 할 때 중요한 해석 포인트가 되는데요. 분산은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표준 편차는 해당하는 분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당하는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죠. 해당하는 것들이 원래 있었던 데이터와 같은 단위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즉 해당하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알아내면 데이터의 흩어짐 정도, 그다음에 데이터의 변동성들을 측정 또는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 이제 두 예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적표가 있어요. 학생이 3명 있네요. A, B, C. 세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었을 때 세 학생의 평균 점수는 모두 동일해요. 그렇다고 해당하는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냐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다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 국어는 100점이네요. 그리고 영어는 80, 수학은 90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A라는 학생은 영어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되겠고요. B라는 학생을 보니까 B라는 학생은 골고루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C라는 학생은 영어 수학은 정말 잘하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어를 못하네요. 그렇다고 하면 해당하는 평균 점수는 동일하나 A, B, C 세 학생을 만약에 지도를 한다 또는 학습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해당하는 점수의 분포에 따라서 학습 전략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배터리가 A사, B사, C사 제조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해당하는 모델 1, 모델 2, 모델 3 이런 것들 케이스를 가지고 쭉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A사의 첫 번째 실험에서는 5년, 6년, 7년 이렇게 각각 해당하는 배터리의 수명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면 해당하는 평균 수명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했을 때 우리가 해당하는 자료들만 보고 만약 여러분들이 A사 거를 할 건지 B사를 할 건지 C사 거를 할 건지 어떤 걸 사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단순하게 평균 수명만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당연히 6년보다 8년이 좋겠죠. 그래서 B 아니면 C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보니까 C사가 세 번째 케이스에서 14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수명을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2년이라는 최단 수명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C사의 배터리는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B사도 마찬가지네요.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평균보다 낮은 값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만약에 배터리를 구매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보기야 그래도 최고 수명을 가지고 있는 C사를 할 거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또는 나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평균 수명이 조금 짧더라도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나는 A사의 제품을 살 거야
라는 서로 구매하는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는 해당하는 평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하는 각 자료값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분산도 통계 분석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해당하는 평균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빈도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빈도수라는 것을 알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즉 동일한 값들이 있을 때 빈도수라는 게 중요하게 돼요. 자, 우리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은 수학적으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하는 빈도수는 어디에 쓰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평균을 이렇게 빼서 해당하는 편차를 구해서 그거를 각각의 값들을 제곱을 해서 이렇게 합을 하게 될 텐데 동일한 값이 있다고 하면 즉 첫 번째 값은 80 빼기 평균 에버리지가 있을 거니까요. 해서 더하고 쭉 더하는데 여기 똑같은 값이 또 나오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똑같은 값들이 나왔다고 하면 이걸 단순하게 곱하기 나온 개수를 해주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같이 풀고자 하는 거는 해당하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해당하는 동일한 값들이 나왔을 때 즉 빈도수를 별도로 계산을 해서 해당하는 것들을 세는 방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스코어라는 리스트가 쭉 있을 때 해당하는 리스트들에 대한 데이터 값들을 일일이 하나씩 쭉 매번 순회하면서 각 값들을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데이터 양이 많이 많아지면 비효율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값들이 몇 번 나왔는지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빈도수에 따라서 이 식을 조금 더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분산과 표준 편차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값 그리고 빈도수 이런 것들을 쌍으로 관리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빈도수와 데이터 값과 빈도수를 쌍으로 관리하는 자료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쌍으로 값과 즉 해당하는 데이터 값 그걸 키라고 했을 때 키와 나온 수 빈도수를 값이라고 했을 때 그런 키와 값을 한 쌍으로 이루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형을 우리는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딕셔너리를 학습하게 될 텐데요.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변수명을 쓰고요. 이번에는 중괄호를 씁니다. 중괄호를 사용하여 정의를 하는데 요소들을 단순히 쉼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쉼표로 구분하는데 요소값을 표현을 할 때 키와 값을 대응되게 이렇게 짝꿍 지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키를 쓰고 거기에 짝꿍이 되는 값을 쓴 다음에 쉼표를 써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인덱스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값을 접근할 때는 키를 통해서 해당하는 값에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예입니다. 스튜던트라고 학생을 써놓고 네임은 홍길동, 나이는 20, 학교는 공립군산대학교 이런 식으로 쓰면 홍길동과 네임, 20과 에이지, 공립군산대학 스쿨은 서로 짝꿍을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을 찾으면 홍길동, 에이지를 찾으면 20 이렇게 서로 키와 즉 해당하는 자료에 대한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표와 해당하는 값.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빈도수를 쓴다고 하면 70이 2번 나왔고 80이 4번 나왔고 90이 3번 나왔고 100이 1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서로 키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키로 하고 해당하는 값이 몇 번 나와 있는지를 값으로 짝꿍을 짓는다고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방금 살펴봤던 우리 딕셔너리는 어떤 주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키를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는 키를 가지고 데이터 요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직접 지정한, 사용자가 지정한 고유한 키를 사용해서 값에 접근을 하는데요. 값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접근이 아니라 키를 이용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키는 해당하는 하나의 딕셔너리 안에는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동일한 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키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고유하게 식별을 하고 고유하게 탐색을 하기 위해서 키를 가지고 탐색을 하고 해당하는 키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소를 변경할 수는 있어요. 요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키가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키,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키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값을 넣었을 때요. 만약에 name이라는 키가 이미 존재하는데 제가 또 다시 name하고 이번에 이순신이라고 이렇게 쓰면 처음에 이순신이라는 키에 밸류 값으로 홍길동이 할당되어 있었는데, 자, 동일한 키네요. 동일한 키면 이 값을 홍길동을 이순신으로 수정이 됩니다. 바뀌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원래 키에 없었던 기존 키가 아닌 새로운 키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해당하는 딕셔너리에 새로운 키와 값이 짝꿍지어서 새로운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요 키를 가지고 삭제도 가능하다. 그게 바로 요소 변경 가능한 딕셔너리의 특징이 되겠고요. 대신 키는 불변입니다. 불변. 유일하기도 하지만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자열, 숫자, 튜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자료형들을 키에 쓸 수 있지만 키에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변경이 가능한 자료형은 키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값으로는 쓸 수 있어요. 키는 변경이 안 되지만 값으로는 해당하는 다른 자료형을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딕셔너리로 생성한 정의한 변수들의 요소값들을 조작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볼게요. 자, 앞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딕셔너리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은 새로운 키를 넣는 거예요. 새로운 키. 그래서 초기에 스코어 언더바 카운트라는 값을 넣었어요. 70과 2, 80과 4, 90과 3을 이렇게 짝꿍 지어서 스코어 카운트라는 딕셔너리를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만든 거죠. 거기에 100점이라는 빈도수를 추가해 본다 라고 하면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70, 80, 90, 100은 존재하지 않았죠. 100 새로운 키 값을 넣고 거기에 대한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과 1이 이렇게 짝꿍 지어서 키와 값이 짝꿍 지어서 새로운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정하는 건 어떻게 하냐? 수정하는 거는 기존 키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존 키. 그래서 80이라는 빈도수를 지금은 4번 4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5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해당하는 키를 쓰고 새로운 값을 쓰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하면 해당하는 키에는 4가 아니라 이제 5로 재할당돼서 새로운 값으로 요소가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어떻게 하냐? 삭제는 키를 가지고 삭제를 하게 되는데 del이라는 구문을 활용을 하거나 .pop이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키를 삭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del이라고 쓰고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는 변수명 스코어 카운트를 쓴 다음에 70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삭제해줘 이 말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죠. 70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요소는
여기니까 이 해당하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팝은 이렇게 뽑아내고 반환해서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델과 팝은 델은 만약에 없는 키를 삭제한다고 하면 키 에러가 발생이 되지만 팝은 여기에다가 기본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옵션으로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점 팝, 우리가 지금 변수는 스코어 언더바 카운트니까요,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는 변수 점 쓰고 팝하고 여기에다가 키로 지금 여기 60이 없는데 60 하고 기본값으로 없음 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60은 지금 없죠. 없으면 키 에러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결과는 기본값인 없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해당하는 두 번째 줄에 대한 이야기고요. 해당하는 딕셔너리에 있는 요소들을 모두 삭제가 필요할 때는 점 클리어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소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조작 방법이었고요. 탐색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의 중요한 거는 키예요, 키. 그래서 특정 값을 조회할 때는 키를 이용을 합니다. 인덱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키를 불러오면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딕셔너리 아까 유사하게 70, 80, 90 이렇게 해당하는 키가 있고요. 2, 4, 3이 각각의 값으로 짝꿍 지어져 있는 딕셔너리가 있을 때, 자, 프린트 해줘 뭐를 80의 키를 가지고 있는 값을 프린트 해줘 라고 하면 80이 가지고 있는 키의 값은 4가 되겠죠. 근데 없는 값을 만약에 하면 키 에러가 발생된다. 근데 get이라는 거 뭔가 얻어낸다는 거죠. get이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하면 아까 pop과 마찬가지로 기본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키가 있을 때는 해당하는 키에 대한 값을 불러오게 되는데, 없을 때는 기본값을 설정한 것이 나오게 되니까 키 에러가 방지가 되는 효과가 있고요. 자, 해당하는 키가 있냐 없냐 라는 걸 할 때 in 또는 not in이라는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in이라는 연산자를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의한 스코어 언더바 카운트라는 딕셔너리 안에 90이라는 게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한 이 90은 밸류 값, 즉 뒤에 있는 값이 아니라 앞에 있는 키 값이에요. 키 중에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 있으면 yes,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있으면 yes, 없으면 false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in과 not in, 키 값이 있는지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탐색 방법도 있고요. 내가 지정한 해당하는 딕셔너리 자료형의 요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회하는 방법 중에 모든 키 값들만 불러오는 거, 또는 모든 값들만 불러오는 거, 또는 키와 값을 쌍으로 불러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런 메소드를 활용을 하면 이런 결과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만 불러오는 keys, 값만 불러오는 values, 둘 다 쌍으로 불러오는 items라는 것을 통해서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items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키와 밸류 값이 이렇게 짝꿍 되어져 있는데, 이게 튜플 형태로 짝꿍 지어지네요. 자, 즉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변하게 놓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불러오게 된다 라는 그런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조작을 했고 탐색을 했다고 하면 딕셔너리를 활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활용하는 예예요. 그래서 딕셔너리에 지정된 모든 값, 모든 키 값들은 접근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반복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계적인 계산을 할 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을 할 때 for라는 걸 쓰죠. for을 통해서, 자, 예를 들어 딕셔너리 안에 뭔가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딕셔너리에는 키값이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는 밸류 값을 우리가 앞에서 values 하면 이렇게 값들만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불러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이 밸류 값들이 여기 할당이 되는 거. 그다음에 해당하는 items라고 하면 튜플 형태로 이렇게
키와 밸류가 하나씩 요소로 나오게 될 텐데 이거를 프로에 쳐서 패킹해서 할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를 중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딕셔너리에서는 키와 밸류를 짝꿍 지어서 쓰는데 이 해당하는 밸류를 또 다른 딕셔너리로 키와 밸류로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해당하는 접근은 우리 키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니까 접근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이름과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들을 이런 식으로 짝꿍 지어서 얘가 키가 되겠고요. 얘가 밸류인데 해당하는 밸류 값에도 살펴보면 여기가 다시 키가 되고 여기가 또 다른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김철수 학생의 국어 점수를 조회할 때는 우리가 키를 가지고 조회하는 거니까요. 먼저 김철수에 대한 키를 쓰고 해당하는 요소가 전체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 중에 국어의 키를 가지고 있는 요 점수가 필요한 거니까 다시 국어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데이터의 빈도수를 계산을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라는 변수를 잡고 거기 안에 이런 리스트 형태로 쭉 데이터를 넣었어요. 해당하는 것들을 80은 몇 번 나왔어, 70은 몇 번 나왔어, 90은 몇 번 나왔어 라는 거를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빈도수를 계산을 하는 함수를 이렇게 짤 수가 있겠어요. 자, 빈도수를 담은 딕셔너리를 해야 되니까 먼저 빈 딕셔너리를 먼저 생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씩 담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스코어스라는 이 변수 안에 스코어 첫 건 담으면 80이 들어가겠죠. 80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세는 거죠.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딕셔너리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쭉 순회를 하면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있으면 플러스 1을 통해서 빈도수가 점점 채워지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80이 들어왔다. 80이 들어왔다. 그러면 해당하는 80은 해당하는 키에 현재 비어 있으니까 없죠. 없어요. 네, 있으니 없어요. 그러면 없는 키에다가 자, 요 키가 이제 80이 되는 거고요. 키에다가 새로운 값을 들어왔을 때 언제 없으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요소가 들어갈 거예요. 딕셔너리에. 자, 두 번째 90이 들어오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1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70까지 들어오면 이렇게 1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 있는 80이 들어왔으면 80이 들어왔을 때 현재 80에는 1이라는 값이 현재 있어요. 그 값에다가 2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나오면 여기가 이게 2 이렇게 카운팅이 되겠죠. 그럼 이게 빈도수가 해당하는 점수가 키가 되고 빈도수가 밸류가 되는 값들이 쭉 리스트를 순위하면서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딕셔너리에 대한 빈도수는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해당하는 빈도수에 대한 합도 따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딕셔너리는 해당하는 리스트가 순회를 하면서 이런 딕셔너리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보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 80점은 4번, 90점은 3번, 70점 2번, 100점은 1번 나왔어. 그러면 데이터들은 개수는 요것들 전부 합쳐주면 되니까요. 해당하는 것들을 밸류들을 썸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도수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빈도수도 계산했다. 즉 데이터의 개수를 알아냈다 라고 하면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평균. 그래서 앞서 계산했던 빈도수와 앞서 구했던 이 빈도수와 개수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평균을 구한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을 각각
더해서 해당하는 스코어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카운트 값, 우리가 데이터 카운트에 대한 값은 이 앞에서 구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 평균 값을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평균은 83.00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빈도수를 곱해주는 거 80 곱하기 4, 90 곱하기 3, 70 곱하기 2, 100 곱하기 1을 전부 카운트해서 더해서 나눠주면 평균값이 될 거니까요. 그 해당하는 흐름을 만들어 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상해서 하다 보면 제가 제시한 코드 문과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형태로 풀어지는 것은 거의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을 계산했다 라고 하면 우리 이제 분산도 구할 수가 있어요. 분산은 데이터 값에서 평균을 빼서 해당하는 것들을 제곱을 해서 시그마를 해서 구했었던 값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 개수는 우리가 이제 구했고 평균도 구했고, 그렇다고 하면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쭉 순회를 하면서 하게 될 텐데, 우리는 빈도수를 하니까 이게 뒤에다 이제 해당하는 동일한 값이면 여기다가 빈도수를 곱해가지고 좀 더 단순하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분산을 구하면 표준 편차는 단순히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요.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분산을 먼저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하는 이 루트 계산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스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할 거고요. 해당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평균과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 그 다음에 빈도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풀이를 한다고 하면, 자, 분산은 뭔가 이렇게 sum을 하는 거니까 이름 자체 그냥 sum이라는 것들을 넣어봤습니다. 분산하는 값들을 맨 처음에 이제 계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0이라는 초기 값을 이제 할당을 해줬고, 해당하는 값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될 텐데, 해당하는 것들이 빈도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조금 더 단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키가 되겠죠. 키 점수와 빈도수를 가지고 해당하는 편차들을 구하고, 해당하는 편차들을 각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하고 해당하는 똑같은 데이터가 몇 번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그냥 빈도수를 곱해주면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 번 순회하는 게 아니라 빈도수만큼만 곱해서 단순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위에 있는 지금 현재 지금 1, 2, 3번을 통해서 우리가 1, 2, 3번을 통해서 위에 있는 값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데이터 개수를 나누어서 우리가 원하는 분산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분산을 구하면 분산을 그냥 제곱근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편차까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 코드문들을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데이터의 분산은 얼마? 81.00이 나오네요. 데이터의 표준 편차는 9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점수와 빈도수를 구하면 좀 편리하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제 구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함수화 시켜보자 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를 받아내는 거예요. 리스트로 주어진 것들을 받아내서 해당하는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확장해서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들을 받아내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딕셔너리로 계산한 후에 빈도수를 계산을 하고 그 빈도수에 따라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것들을 계산할 때 활용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에 썼던 코드문들을 다 같이 함께 재활용해서 이렇게 함수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당하는 코드문들을 잘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문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뒷부분 또는 이제 별도의 파일에서 해당하는 함수를 불러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쉼표로 구분해서 사용자가 쭉 입력을 하면 이런 것들이 리스트를 통해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해당하는 리스트로 변환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던 이 함수에 의해서 해당하는 값들을 각각 결과를 얻어내서 해당하는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입력된 데이터를 한번 안내해주고 해당하는 빈도수를 계산을 해서 평균과 분성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해당하는 이 리스트로 들어와 있던 그 자료들을 딕셔너리로 바꿔서 빈도수와 함께 저장을 해서 해당하는 점수를 키값으로 하고 빈도수를 밸류 값으로 해서 계산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한 딕셔너리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